물류 대란 사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비즈니스들의 타격이 현실화되는 양상입니다.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 시카고시와 경찰 노조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맞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치안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연말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신 미접종 직원들의 이탈로 인한 항공사의 인력 부족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8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허용합니다. 허용하는 백신은 FDA가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올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스몰 비즈니스들의 타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망 대란으로 연말에 팔 물건 재고가 충분하지 못해 비상이 걸린 건데요. 바이든 정부가 서부 지역 항만의 물류 작업을 24시간 풀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주들은 이미 늦었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의 한 장난감 도매 업체. 수개월 전부터 연말 대목 준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상품 재고량은 한정되어 있고 가격도 올랐습니다. 물건들은 모두 중국에서 오는데 롱비치와 LA 항구에서 지체되면서 컨테이너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시로 주요 서부 항구가 24시간 운영체제로 가동되고 있지만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의 타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This Christmas, the damage is done. We just have to hope and pray and that products are getting through. 지난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업주들은 올해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A year ago we were bringing products for Christmas, but because the delays in logistics, we got the products for Christmas, we got it on January. I had to pay rent, I had to pay employees, and if I don't increase the price, then it wouldn't be a business. 이러한 물류 대란으로 인한 부담은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물건 부족뿐만 아니라 수입품 가격이 최대 15%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기업인 다소는 공급망 문제는 글로벌 이슈인 만큼 신속히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내년까지 물류 대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시카고시가 공무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노조가 백신 접종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과의 갈등이 결국 맞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시 당국은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도시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또 노조 측은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백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시카고. 하지만 경찰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If you fail to report your status by then, you will be placed in a non-disciplinary, no-pay status. Do not fill out the portal information.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시카고시는 존 카탄자라 경찰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탄자라 위원장이 백신을 맞지 말라고 노조원들에게 요구해 불법 태업과 파업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이에 노조 측 역시 사전에 협의 없는 조치는 협약 위반이라고 반박하면서 시 당국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맞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 당국과 경찰 노조 사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자 정작 타협점을 찾는 것은 둘째치고 이번 사태가 도시의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무급 행정처분으로 경찰 인력이 50%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 방위군 소집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You can't just march National Guard into a city without coordinating, and you can't just march state police into a city without coordinating with the Chicago Police Department. So at every turn, we have continuing conversations with them. 시카고시는 이번 주말까지 무급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시 정부와 공무원들의 백신 싸움이 치안 공백 우려로 번지고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작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한 부작용으로 연말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접종받지 않은 직원의 비율은 전체의 40%로 다음 달 22일까지 완전히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공항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까지 미접종자들의 절반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전체 직원의 20%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여행객이 몰리는 연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메리칸 항공과 제트블루 등 주요 항공사들도 백신 접종 증명 제출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조종사와 승무원 등의 부족으로 항공편 취소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백악관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새 여행 정책이 11월 8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국제항공과 육상 이동에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탑승 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와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백신은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인정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가에 여행 제한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26개국과 영국, 중국, 인도 등 33개국에 최근 14일 내 머문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음성 증명서만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11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 확인도 요구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인 멕시코 대기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을 넘어온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서 일단 대기하다가 망명 심사 당일 출석하도록 하는 이른바 멕시코 대기 제도를 다음 달 재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정책 중단을 발표했지만 텍사스와 미주리주 등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연방 대법원은 지난 8월 정책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판결에 항소하고 정책을 다시 한번 중단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는 판결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멕시코 정부가 정책 재도입에 동의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말쯤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반년 만에 6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코인당 6만 400달러를 돌파한 후 6만 1000달러 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이 같은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은 다음 주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최초의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지만 거부될 경우 다시 5만 5천 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피의자 니콜라스 크루즈는 다음 주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형 선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한 고등학교.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학교 건물로 진입하고 겁에 질린 학생들은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린 채 대피합니다. 6분간 100여 발의 총탄이 발사돼 17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의 피의자 니콜라스 크루즈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판사는 다음 재판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크루즈는 다음 주 유죄를 인정할 전망입니다. 변호사 측은 사형을 피하고자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크루즈는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아직 형량 협상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형을 촉구해왔던 유족들은 사건 3년 만에 진전된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m happy that this process has started and we are moving forward, eventually with him pleading guilty, and then the next phase starts, which is going to be a long drawn out process. But for me and my family, we ultimately want to see that the shooter is executed. 크루즈가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지만 형량은 배심원 평결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심원단 선정 작업은 다음 달 시작돼 첫 배심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형량 판결 단계에선 크루즈의 정신건강 상태와 당시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메가더 공원의 일부 구간이 보수공사 작업으로 임시 폐쇄됩니다. 길세디오 LA 1지구 시의원 사무실은 보수공사 목적으로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위해 오늘 밤 10시 30분부터 메가더 공원 내의 알바라도와 팍뷰 스트리트 사이 그리고 윌셔 블러버드와 칠가 사이 등 일부 구간을 총 10주 동안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디오 시의원 사무실 측은 지난 1월부터 공원에서 지내는 노숙자들에게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257명의 노숙자가 실내 공간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입니다. 한편 LA 공원 관리부는 임시 폐쇄 기간 동안 공원 내 표지판 교환, 전등과 시설물 보수 공사, 그리고 조경 설계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요로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클린턴 대변인인 엔젤 유레나는 어제 성명을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코로나19와는 무관한 감염증 치료를 위해 UC 얼바인 메디컬 센터에 입원해 현재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bout 25% of all sepsis cases start as urinary tract infections and then it proceeded to the blood. CNN과 CBS 등 외신은 클린턴 전 대통령은 처음에 비뇨기 감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감염이 확산되면서 폐혈증으로 발전했지만 폐혈성 쇼크 등의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비뇨기 감염은 나이 든 사람에게 흔하고 혈액을 통해 세균이 빠르게 퍼질 수 있지만 쉽게 치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심혈관 바이패스 수술을 받았고 2005년 폐질환 수술차 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 2010년엔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스텐트를 이식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FDA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늘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최소 2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부스터샷과 달리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FDA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은 부스터샷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히는 이른바 교차 접종을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자문위원들은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 1차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DA는 오늘 자문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조만간 부스터샷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에 관여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이 남북 대화뿐 아니라 북미 대화 재개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외부를 향해 메시지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며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주적은 전쟁 자체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라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나 무기 전람회 방문 등 일련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 그 신호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는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자는 제안은 북한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일 거라며 미국 정부가 대북 소통을 재개하는 계기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hey will meet the North Koreans anytime, anywhere without conditions. I have to tell you my experience is the North Koreans hate that kind of open-ended suggestion.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북미 간 대화 계기를 만드는 일련의 단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각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성명이라며 과장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사회 설득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미국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난 데 이어 러시아를 방문했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곧바로 미국으로 와서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이어갑니다. We are ready and willing to engage in constructive diplomacy, even as we continue to engage, as I said before,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한반도 정세를 놓고 한미 간 그리고 주변국 간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샌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 매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어제 처음으로 진행된 1대1 마수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 홍준표, 유승민 대 원희룡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특히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는 도덕성 문제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당 해체 발언부터 꺼내들며 공세를 폈습니다. 제주도에서 당 해체 발언을 한 거는 그 홧김에 한 거죠? 치열하게 우리가 다음 선거를 대비를 못하면 그거는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이어 윤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본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후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갖고 도덕성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도덕성 공방은 감정 섞인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책 능력도 안 되고 도덕성도 문제가 크고 아니 정책을 경륜도 물어보시지도 문제가 않고 크니까 맨날 인신공격만 하시고 후보 검증을 인신공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게 무슨 검증이면 더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검증이에요? 반면 윤 후보는 무상급식과 모병제 등 홍 후보의 말 바꾸기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제 입장에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내신 공약을 이게 과연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 정신에 따라서 조금 변하니까 그 시대 정신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 유승민, 원희룡 두 후보도 북핵 문제와 복지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북한이 핵이 있고 그게 우리를 때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핵 공유를 하면 안 되냐 이거죠. 한국 내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 보고 핵을 하지 말아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유엔 유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징계 정당 판결과 관련해 후보 자격까지 거론했지만 원 후보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 선출 때까지 7번의 TV 토론을 더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에게 사과하며 경선 후유증 수습에 나섰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박수와 환호 속에 의원총회장에 입장한 이재명 후보.
지도부와 함께 꽃다발을 들어올린 이 후보는 민주당은 원팀의 전통을 갖고 있고 갈등을 에너지로 만들 것이라며 당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경쟁자를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만남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품격과 그 품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세 차례 인사한 이 후보는 회의장을 나가는 의원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경쟁자였던 박용진 의원, 또 자신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이 전 대표 측 30 의원과는 포옹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 전 대표 측 일부 지지자들을 일베로 비유한 것을 공개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비유와 표현이 있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또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제가 부족해 지지자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메시지만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말 사이 공개 일정을 자제하고 다음 주 초 대장동 공방이 절정에 달할 경기도 국정감사 준비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2달 전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말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 교육, 또 태권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익히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 야외운동장.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하얀 도복을 입은 아프간 자녀들이 구령에 맞춰 발차기 연습에 한창입니다. 일주일 3번 열리는 태권도 수업은 신청자가 100명 넘게 몰려 한 개였던 반이 3개로 늘어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시범 도입됐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야외 정규 수업이 됐습니다. بله تکواندو یک بازی بسیار خوب است در افغانستان این بازی بود ولی امکانات و وقتش برای دختران نبود و من خوشحال هستم که در اینجا امکاناتش است تا من بتوانم بازی که خوش دارم و پیش ببرم. 책상, 학교, 교실, 배고프다. 하얀 종이에는 한글이 빼곡합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3주가량. 깔끔한 글씨체로 꾹꾹 눌러 쓰며 공부했습니다. در قدم نخست ما میخوایم که اول لسان زبان کره را بگیرم و بعد از این به درس خود ادامه بدم. بعد از اینکه تحصیلم خلاص شد میخوایم که در آینده یک دکتر خوب شوم و در کره ایفای وظیفه کنم. تشکر. 한글 자음과 모음을 모두 익히고 인사말까지 가능한 성인들은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해 하루 2시간씩 한국어 기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100시간으로 구성된 이 1단계를 이수하게 되면 숫자와 시간을 표현할 수 있고 본인의 아픈 부위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계좌 개설을 비롯해 분리수거와 화재 예방 같은 일상 속 기초 질서와 문화도 배웁니다. 한국의 금융 정책, 또 소비자 정책, 또 양성평등 교육 뭐 이런 거를 한국이랑 문화 차이가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곧 5년 이상 거주와 취업이 자유로운 F2 비자를 받는 아프간 기여자들은 이달 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4개월간 교육과 취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센메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텐 카지노 앳 센메뉴엘. 전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애플 아이폰 생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전자제품 유통업체가 원격 진료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현지 언론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재권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애플이 올해 아이폰 13의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아이폰 생산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올해 아이폰 13 생산량을 최대 1,000만 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보인
아이폰 신제품 아이폰 13의 생산 목표는 애초 9천만 대로 잡았는데요. 미국의 TI, 브로드컴 등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자 생산량을 1,000만 대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올해 아이폰 생산량은 약 8천만 대 정도 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지난 9월부터 아이폰 13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한 달간 주문이 전달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한다고 해도 11월 중순경에 제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현재 애플 워치 제작에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따라서 애플 주가가 지난 5일간 1.59% 하락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 차질은 지금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는데요. 애플은 세계 최대의 구매력을 갖췄기 때문에 산업계 대혼란을 일으킨 반도체 공급 차질과도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내년과 그 이후에도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전력 대란 역시 아이폰 13 공급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애플 공급 업체인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난달부터 중국 장쑤성에 있는 공장 3곳이 전력 대란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스피커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도 또 장쑤성 공장을 5일 동안 중단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공급망 대란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가 원격 진료 사업에 뛰어든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전자제품을 모아서 파는 대형 양판점이 있죠. 미국에서는 베스트바이라는 업체가 가장 크고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제품을 요즘에는 매장에서 사지 않고 온라인으로 구매함에 따라서 그동안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미국의 또 다른 유명 전자제품 양판점인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바이는 변신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바로 그것이 원격 진료인 것입니다. 지난 12일이었는데요. 베스트바이가 원격 진료 및 모니터링 기업 커런 헬스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바이 최고 경영자는 미래 성장 기회로 헬스케어를 꼽고 이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헬스케어 업체를 인수하면서 관련 비즈니스를 확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제품을 파는 곳에서 헬스케어 사업이면 뭔가 접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예, 좀 재밌는데요. 베스트바이는 미국에서도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좀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매장들이 온라인 업체 공격에서 많이 파산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회사는 팬데믹 발발 이후에도 여타 소매 업체들보다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커브사이드 픽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게 바로 원격 진료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등 디지털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지만 베스트바이는 매장 직원의 집에 가서 설치를 해주는 서비스를 그동안 해왔는데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렇게 해왔죠. 하지만 베스트바이에 주문하는 업체들이 그동안 어르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전부터 이용하던 업체고 또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고르는 데 익숙했기 때문인데요. 이 베스트바이가 어르신들의 전자제품 설치해주다가 발견한 것이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수요였습니다. TV 설치해주는 기사에게 원격 진료를 해주는 헬스케어 기기는 없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베스트바이는 이 사업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번에 인수한 커런 헬스라는 업체 기술을 통해서 의료 조직이 가정에서 환자를 보다 쉽게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베스트바이에서 판매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 진료 산업이 크게 발전했는데요. 베스트바이는 소비자 기술의 미래가 이 바로 의료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 오징어 게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가 큰 이득을 보자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진출을 선언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의지를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14일이었는데요. 월트 디즈니 코리아가 다음 달 디즈니 플러스 한국 출시를 앞두고 비즈니스 전략 및 서비스 기능을 소개했는데요. 오는 11월 12일에 한국에서 출시되는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 채널 외에도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 등의 6가지 핵심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구독료는 월 9,900원입니다. 발표를 하면서 디즈니 측이 얘기한 것이 한국이 지금 뛰어난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또 글로벌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휩쓸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최고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를 콘텐츠를 소개하고 동시에 한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콘텐츠를 전 세계 관객에게 선보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디즈니는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시리즈나 스타워즈 등으로 이제 유명한데요. 미국에서는 2019년에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1억 1,6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이번 한국 서비스 개시로 인해서 더 확대될지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사실 디즈니도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고 이번에 약속도 했기 때문에 제2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미래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서 디즈니가 만들면은 디즈니랜드나 디즈니 월드의 테마파크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미래에는 디즈니 오징어 게임 파크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소식이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